해변과 어둠 속의 집 목포의 저녁 공기는 끈적하고 습했다. 바람이 창문을 타고 집 안으로 스며들지만 거실 구석에 드리운 어둠은 전혀 거쳐지지 않았다. 수연은 학교에서 돌아와 단정히 문을 닫는다. 깊은 한숨과 함께 정말 오늘은 무사히 지나가길 간절히 바랐다. 탁! 식탁 위에서 도착한 사람은 남편 민호였다. 그가 집 안가득 풍기는 알코올 냄새는 이제 익숙하지만 오늘따라 코끝을 더 싸하게 파고들었다. 민호는 퀭한 눈빛으로 소파에 푹 주저앉았다. 민호 씨, 저녁 식사 준비했어요. 조금만 드세요.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민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눈을 흘겼다. 뭐? 잔소리야? 벌써부터 지겹다, 진짜. 아니에요. 아이들도 곧 올 거예요. 혜은이랑 대현이, 오늘은 조용히 좀. 조용히 좀?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조용히 좀?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맨날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니까 집에서도 선생인 줄 알아? 수연의 입술이 떨렸다. 민호 씨, 나 화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걱정해서. 몸 망치면 우리 가족 어쩌라고요? 민호의 시선이 깜빡 흔들리더니 곧 분노로 번졌다. 가족? 네가 말하는 가족이 나한테 뭐 해줬어? 망한 내 인생 누구 탓인데? 네가 좀 더 신경 썼으면 내가 여기까지 안 떨어졌겠지. 수연은 두 손을 말없이 깍지 꼈다. 당신 사업이 어려워진 건 안타깝지만 모두의 잘못은 아니에요. 서로 힘을 모아야. 닥쳐 좀. 네 입에서 듣고 싶은 소리 하나도 없어. 네 덕분에 매일이 족같아졌어. 민호의 욕설에 수연은 숨을 멎었다. 이젠 익숙해진 듯도 하지만 여전히 가슴속이 꺼멓게 타들어갔다. 이때 방문이 살짝 열리고 혜은의 머리가 드러났다. 조심스레 엄마의 눈치를 본 뒤 조용히 동생을 불렀다. 대현아, 엄마한테 가지 말자. 아빠, 오늘 또... 응. 대현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엉켜 있었다. 민호가 그 광경을 보고 더 언성을 높였다. 애들 앞에서도 나 무시하려고 작정했어? 둘 다 엄마 닮아서 눈치만 보고. 수연은 남편 앞으로 다가가 작은 소리로 말한다. 아이들 앞에선 제발 우리끼리 해결하자. 당신 힘든 거 알지만. 민호는 탁자 위에 놓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었다. 내가 힘든 건 네 탓 아니면 누구 탓이야? 너만 아니었어도 이 지경까진 안 왔어. 그 순간 민호는 식탁 위 반찬 그릇을 내동댕이 쳤다. 다 필요 없어. 이런 집밥, 이런 가족 다 지긋지긋해. 밥상이 쩍 갈라지고 그릇들이 산산조각 났다. 수연은 그걸 주워 담으며 짧게 속으로 운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거실 한 구석에 앉아있는 혜은이, 대현이는 서로를 꼭 부여잡은 채 숨을 죽였다. 혜은이 속삭였다. 엄마 아빠 또 싸워. 나 정말 지긋지긋해. 이 집에서 더는 못 살겠어. 수연은 조각난 그릇을 모으며 손끝이 베었다. 피가 살짝 맺혔지만 신경 쓸 여유마저 없었다. 오히려 그 아픔이 현실감을 부여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TV를 켠 뒤 꺼져, 다를 외쳤다. 수연은 차마 애들을 데리고 방 구석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다. 애들을 꼭 감싸 안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괜찮아.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혜은은 눈을 껌뻑이며 물었다. 엄마, 왜 우리만 이래? 다른 집은 안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집만 지옥이야? 대현이도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다. 아빠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수연은 왈칵 울음보가 터질 뻔했지만 끝내 삼켰다. 아빠도 힘든가 봐. 미안해, 우리 아가들. 엄마가 약해서 더 많이 못 도와줘서. 이때 거실에서 민호의 외침이 다시 들려온다. 밥 따위 필요 없어. 남의 집은 다들 잘 사는데 우리만 망했냐? 네 덕분에 내 인생 개판이야.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렸다. 수연아, 문 열어. 네가 뭔데 문 잠가? 여기 내 집이야. 내 집! 수연은 애들을 더 꽉 끌어안았다. 두 손이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두려움과 분노, 절망이 뒤엉켰다. 아이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꼭 붙잡고 엄마 들어오는 숨소리와 손등을 타고 흐르는 피를 느끼며 또 하루의 지옥이 지나가길 버텼다. 창밖엔 목포의 바람과 파도가 몰아쳤다. 하지만 이 집안의 어둠과 폭풍은 바깥보다 훨씬 깊고 훨씬 차가웠다. 수연은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는 끝낼 거야.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어. 분명히. 눈물로 얼룩진 생일 파티 혜은의 17번째 생일 아침.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딸아이만큼은 오늘만큼은 단 한순간이라도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손수 김밥을 말고 따끈한 미역국을 끓였다. 부엌을 가득 메운 고소한 냄새에 대현이 졸린 얼굴로 나타났다. 엄마, 오늘 혜은 누나 생일이지? 수연은 씩 웃으며 말했다. 그래, 엄마랑 같이 미역국 끓일래? 대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도왔다. 곧 현관문이 열리고 혜은이 들어섰다. 학교에서 적당히 축하만 받으려 일찍 돌아온 것이다. 수연은 평소보다 더 활짝 웃었다. 우리 혜은이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엄마가 직접 만든 케이크도 있어. 혜은은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어두웠다. 점심 무렵 가족들은 작지만 따스한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수연은 쇠불을 밝혔다. 혜은아, 소원부터 빌어. 혜은은 두 손을 모으고 잠시 눈을 감았다. 이 지옥이 끝나길, 엄마가 더 이상 울지 않길. 혜은은 소원을 빌고 초를 후 불었다. 바로 그때였다. 탕! 현관문이 요란스럽게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다. 술과 담배 냄새가 뒤섞인 그의 모습이 집 안 공기를 단숨에 무겁게 만들었다. 혜은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호는 비틀비틀 걸으며 식탁을 노려봤다. 이게 뭐야? 잔치냐? 돈이 썩어나냐? 대현이 겁먹은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혜은이 생일이잖아요. 다 같이 한 끼만 조용히. 민호가 말을 끊었다. 조용히? 너네 딸내미 생일이라고 내가 바보처럼 좋아해야 돼? 혜은이 조용히 말했다. 아빠, 제발. 오늘만큼은. 민호의 눈이 번쩍였다. 오늘만큼은? 뭐? 돈 어디서 났냐? 네 엄마가 남자라도 하나 데려와서 축하해 준 거야? 수연의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렸다. 민호 씨, 제발 애들 앞에서는. 닥쳐! 민호가 소리치며 곧장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릇들이 바닥에 쏟아져 깨졌다. 생일 케이크도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순간 혜은이 일어섰다. 왜 맨날 이래요? 왜 저랑 엄마를 이렇게 구박하세요? 진짜 싫어, 아빠. 민호는 혜은을 노려보다가 수연을 향해 다가갔다. 분노로 감정 컨트롤이 불가능한 얼굴이었다. 수연이 혜은 앞에 서서 막으려 했다. 민호 씨, 이성 좀. 애 생일이에요. 때리지 마요. 그러나 민호는 그런 외침 따윈 들리지 않는 듯했다. 네가 다 망쳤어. 집도 사업도 다 좆됐어. 그리고는 팍 수연의 뺨을 세게 내리쳤다. 순간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혜은은 눈물을 뚝 떨어뜨리며 울부짖었다. 엄마! 대현은 무서움에 떨며 뒤돌아섰다. 민호는 아이들을 향해 소리쳤다. 너희 엄마처럼 되지 마라. 우리 집안 꼴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면 용서하지 마. 혜은은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아빠가 미워요? 진짜 미워. 평생 용서 안 할 거예요. 민호가 다시 노려봤다. 대드는구나? 벌써 엄마한테 배웠냐? 너까지 나한테 덤벼? 수연은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혜은을 품에 안았다. 괜찮아. 엄마가 곁에 있어. 우리 혜은이 잘못 없어. 하지만 속에서는 끓어오르는 절망감과 분노가 소용돌이쳤다. 민호가 문을 쾅쾅 닫고 들이닥친 폭력의 여진이 집안을 강타했다. 조각난 케이크, 깨진 그릇, 바닥에 널브러진 생일 선물이 아픈 현실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혜은은 고개 숙인 채 소리 없이 흐느꼈다. 대현도 더 이상 숨지 못한 채 엄마 옆에 앉아 조용히 울었다. 수연은 한 손으로 아이들을 껴안고
다른 손으로 바닥에 케이크 조각을 닦았다. 미안해. 엄마가 더 강해질게. 이 지옥, 엄마가 끝낼 거야. 달그락거리는 창문, 조용한 바람소리.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엔 시끄러운 폭풍이 통째로 밀려왔다. 혜은의 생일은 또 한 번의 악몽으로 얼룩진 날이 되었다. 부산에 계신 엄마와 거짓말들 새벽이 막 지나 목포의 조용한 바닷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들리는 아침이었다. 수연은 평소보다 더 피곤한 얼굴로 부엌에서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렸다. 밤새 울다 지쳐 잠든 혜은과 대현의 방 앞을 서성이다.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네 엄마? 부산의 엄마,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딸, 오늘도 잘 지냈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 수연은 순간 침을 삼키며 억지로 활기찬 척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에요. 엄마, 저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애들도 학교 잘 다니고 민호 씨도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요즘 건강 괜찮으시죠?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무 바빠 보여서 연락도 못하고. 사실 네가 걱정돼서 어젯밤 꿈에도 나오더라.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수연은 부엌 싱크대에 손을 꼭 쥐며 거진 미소를 지었다. 에이, 걱정 마세요. 저 진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오히려 엄마가 건강 꼭 챙겨야 해요. 거실 한쪽에서 혜은이 멍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수연은 딸 아이를 보지 못한 척 고개를 돌렸다. 우리 혜은이는 요즘 어떤데? 공부는 잘하고 있지? 네, 엄마, 혜은이 잘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상도 받았고 대현이도 클럽 활동하면서 바쁘게 지내요. 엄마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엄마는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네가 목소리만 들어도 금방 알아. 내 딸은 거짓말 못하잖아. 수연은 목이 메어왔다. 아니에요. 진짜 아무 일 없어요. 엄마, 저는 엄마 딸이잖아요. 강한 거 알죠? 이번 추석에는 꼭 부산 갈게요. 엄마가 해주는 김치찌개도 먹고 싶다.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알았다. 언제든 힘들면 바로 전화해. 엄마는 늘 네 편인 거 알지? 응, 엄마, 진짜 사랑해요. 전화를 끊자마자 혜은이 갑자기 소리쳤다. 왜 또 거짓말해? 수연은 놀라서 돌아섰다. 혜은의 두 눈은 분노와 슬픔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엄마, 왜 맨날 괜찮은 척해? 왜 할머니한테 아무 말도 안 해? 수연은 한순간 아무 말도 할 수는 없었다. 혜은아, 엄마가 널 지키려고. 할머니 걱정시키기 싫어서. 혜은은 씩씩거리며 말했다. 근데 엄마가 거짓말할 때마다 우리가 더 아파져. 누군가는 엄마가 진짜로 힘들다 말해줬으면 좋겠어. 수연의 얼굴에 눈물이 고였다. 혜은아, 엄마가 나약해서 미안해.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질까봐 겁나서 엄마가 더 세질게. 혜은은 고개를 떨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조용해진 집에 민호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새벽까지 술을 퍼마시고 낮잠에서 막 깬 기색이었다. 아직도 전화질이야? 또 그 부산 집안 소식 들으려고? 뭘 그리 숨기고 사냐? 수연은 민호를 마주보기 싫어서 조용히 대답했다. 그냥 엄마께 연락드린 거예요. 자주 못 뵈어서. 민호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혼자 잘 사는 척 하지 마. 여기 있는 집구석 말아먹고 거기다 대고 엄살까지 떨어? 너밖에 모르는 년이지.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참았던 눈물을 삼켰다. 민호 씨, 제발 애들 앞에서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민호는 갑자기 수연 앞으로 다가와 무섭게 위협했다. 너 할 소리 다 해? 이제 와서? 이 집 꼴, 이 지경 된 게 누구 탓인데? 혜은이 문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가 급히 다시 닫았다. 수연은 가슴이 미어졌다. 핏기가 가신 얼굴로 엄마에게 전하는 그 거짓 평안이 딸에게는 상처로 남고 있었다. 밤이 됐다. 혜은은 침대맡에 앉아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다. 대현은 바닥에 누워 엄마 옆에서 조용히 게임기 버튼만 눌렀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얘들아, 언젠가 우리 진짜로 행복해지고 싶지? 엄마가 정말로 지켜줄게. 지금은 조금만 버티자.
혜은은 고개를 돌렸지만 대현은 엄마 손을 살포시 잡았다. 엄마, 힘내. 우리 가족이잖아. 수연은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다가 이번엔 꾹 누르고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다. 부산의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오늘은 차마 나지 않았다. 그리고 집 안에는 또다시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절망의 구렁텅이와 반항에 싹 밤새 폭우가 내렸다. 창틀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집안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다. 그 새벽 수연은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민호에게 맞은 뺨이 아직 얼얼했고 어젯밤 혜은의 울음소리와 민호의 고함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왜 맨날 엄마가 맞아야 해요?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혜은의 절규, 대현의 두려움, 민호의 저주 섞인 소리가 새카맣게 머릿속을 뒤덮었다. 잠시 뒤 대현이 학교에 가지 않고 거실로 나왔다. 엄마, 나 오늘 학교 안 갈래. 수연은 놀라 물었다. 왜? 어디 아프니 대현아? 아니, 그냥 가기 싫어서. 투덜거리는 목소리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마침 혜은이도 서둘러 나와 가방을 집었다. 나 먼저 학교 갈래. 하지만 현관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불안하게 떨렸다. 오늘 영어 학원 끝나면 바로 집 들어올게, 엄마. 수연은 마음이 찢어졌다. 딸아이가 더는 엄마를 의지하지 않으려는 듯한 거리감이 분명했다. 늦은 오후 수연은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본 뒤 집에 돌아왔다. 모두가 없는 집. 그녀는 민호가 두고 간 술병, 새로 쌓인 가계대출 독촉장, 쓰레기처럼 던져진 신분증 복사본을 발견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지? 나는 정말 몰락해가는 걸까? 수연은 시계 위에 걸린 가족 사진을 멍하게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돌렸다. 사진 속엔 해맑게 웃는 내 가족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미소가 이 집엔 존재하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쾅 열렸다. 대현의 신발 소리, 이어 거친 숨소리가 리듬 없이 이어졌다. 누나랑 싸웠어? 수연이 조심스레 묻자 대현이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했다. 오늘 반 친구랑 주먹 다짐했어.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왜? 무슨 일 있었어? 대현이 이를 앙다물고 말했다. 아빠가 우리 집에서 엄마 때린 얘기 퍼졌어. 그래서 나보고 비겁하다, 겁쟁이다. 애들이 놀려. 수연은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었다. 대현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미안해. 대현은 울먹였다. 엄마가 왜 미안해? 다 아빠 때문이잖아. 그때 민호가 술에 취해 초점 없는 눈으로 들어왔다. 뭐야, 아주 남매가 쑥덕쑥덕 모여서 모함하려는 거야? 제발 그만해요. 수연의 목소리는 공기 속에서 이내 사라져버렸다. 뒷방에 있던 혜은이 문을 박차고 나왔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아빠 정말 지긋지긋해. 민호가 노려보았다. 네가 날 무시하는 거냐? 내년까지 남편 없는 집안 만들고 싶냐? 혜은은 치를 떨며 외쳤다. 차라리 나가서 굶어 죽는 게 더 나아. 엄마도 나도 대현이도 행복했던 적이 있었어. 아빠만 변한 거야? 민호는 손에 쥔 술잔을 테이블 위에 내리찍고 아니지 바닥에 던져버렸다. 유리 깨지는 소리. 수연과 아이들의 심장도 함께 갈라지는 듯했다. 수연은 눈을 감은 채 온몸을 떨었다. 여기서 더 무너지면 안 돼. 최소한 아이들은 밤, 세 식구는 각자 방에서 따로 불을 켠 채 뜬 눈으로 밤을 보냈다. 수연은 잠들지 못하고 스마트폰 메모장에 혼잣말을 남겼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무너진 꿈, 산산조각난 사랑. 나는 나약했고 두 아이는 그 나약함을 고스란히 견뎌내야 했다. 하지만 오늘 혜은과 대현의 눈에서 뭔가 다른 낯선 반항의 싹을 봤다.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하고 용기가 나기도 했다. 내가 끝내야 한다. 더 이상. 갑자기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혜은이 들어와 수연 곁에 앉았다. 엄마, 아빠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수연은 울면서 딸을 끌어안았다.
살 수 있어. 엄마가 지켜줄게. 언젠가 반드시. 그게 내 마지막 남은 약속이야. 창밖의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그들은 모두 어딘가에 희미하게 돋아나는 한 뿌리의 희망을 느끼며 그 밤을 맞이했다. 무너지는 거짓의 벽, 어색한 고요함이 감도는 이른 오후. 수연은 부엌에서 조용히 감자를 깎고 있었다. 눈밑은 멍이 퍼져 있었고 소매 끝으로 드러나는 상처를 감추기 위해 몇 번이고 겹겹이 옷을 껴입었다. 잠든 듯 고요한 집안, 두 아이는 각자 방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수연은 깜짝 놀라 손에 있던 칼을 떨어뜨릴 뻔했다. 현관 앞에 서자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와 친정 동생의 얼굴이 보였다. 엄마? 하윤아? 당황스럽고 기쁜 마음보다 먼저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왔다. 급하게 옷매무새를 다듬고 문을 열었다. 어머니가 수연을 와락 끌어안았다. 딸아, 연락도 없고 애들도 잘 있지? 얼굴이 왜 그래? 피곤해 보인다. 수연은 애써 밝게 미소 지었다. 요즘 조금 바빴어요. 애들 학원에, 학교 행사에. 엄마는 어때요? 이때 하윤이 속삭였다. 언니, 손목 왜 그래? 멍이야? 수연은 손을 뒤로 감췄다. 아냐, 요리하다 그랬어. 진짜 아무 일 없어. 부산에서 먼 길을 달려온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근황을 물었다. 어머니가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려 부엌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어머니의 시선이 수연의 소매 끝으로 미끄러졌다. 수연아, 팔 좀 줘봐. 엄마한테 보여줘. 수연은 당황해 거부했지만 어머니가 강하게 붙잡았다. 드러난 팔에는 시퍼런 멍, 작은 상처가 여러 개 남아 있었다. 민호가 그랬냐? 침묵이 흐르고 하윤이가 눈을 부릅떴다. 언니, 이게 다 남편이란 사람이 한 짓이야? 수연은 울컥 쏟아지는 눈물을 억지로 삼켰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미안해.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엄마 걱정할까봐, 아이들도 상처받을까봐. 어머니는 무너지는 듯 눈을 질끈 감았다. 마침 그때 민호가 집에 들어섰다. 술 냄새가 거칠게 퍼지고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민호는 예상치 못한 손님에 놀란 듯 굳은 얼굴로 인사했다. 어머님, 하윤 씨, 오랜만입니다. 뭐 이런 곳까지 오셨어요? 어머니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예의 차릴 필요 없다. 다 들었다, 민호 씨. 이 집은 어떤 곳이야? 가족이 서로 속이고 상처 주는 곳이야? 민호가 미간을 찡그렸다. 지금 뭐가 문제랍니까? 다 오해예요. 수연이가 요새 피곤해서 그래요. 하윤이 소리쳤다. 거짓말 하지 마요. 언니 몸에 있는 상처, 그 눈빛, 그리고 무너진 집안. 다 오해라고요? 민호는 손을 떨며 소파에 앉았다. 밖에선 뭐든 다 내 탓이지. 내가 무능해서 이 지경 됐다 한들 다 나만 미운 거야? 어머니가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내 딸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끼리 이리도 서로를 파괴해야 하냐? 당신 진짜 사람이야?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면서 거실은 폭풍의 중심으로 변했다. 민호는 급기야 얼굴이 새빨개져 소리쳤다. 내 탓 아니야. 집도 망했고 내 자존심도 다 망가졌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수연이 포기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이젠 제발 다 그만하세요. 다들 너무 아파요. 엄마도, 하윤이도, 나도. 당신은 우리 곁에서 떠나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어머니가 힘주어 말했다. 네, 당장 이 집을 나가. 내 딸을 이렇게 망가뜨린 채 네 맘대로 살 수 없을 줄 알아. 민호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급기야 신발을 정신없이 신으며 집을 뛰쳐나갔다. 쾅. 문이 닫히고 난 뒤 거실엔 가쁜 숨소리와 울음소리만 남았다. 하윤은 수연을 꽉 안아주며 속삭였다. 언니, 이제 아무것도 숨기지 마. 우리 가족이, 엄마가 언제나 네 편이야. 어머니는 지친 얼굴로 수연의 손을 꼭 잡았다. 수연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아야 한다. 내 상처, 우리 모두가 안고 갈게.
그날 밤 수연은 조용히 아이들 방에 들어가 말했다. 할머니랑 이모가 와줬어. 우리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엄마가 더 이상 거짓을 숨기지 않을게. 창밖에 밤비가 내렸다. 하지만 그 집안 오늘 처음으로 깊은 숨을 쉴 수 있었다. 모두의 눈에 아직도 눈물이 고였지만 드디어 하나의 거짓된 벽이 무너져 내린 밤이었다. 탈출의 결심 깊은 밤, 창밖에는 세찬 비와 바람이 몰아쳤다. 집안은 으스스할 만큼 조용했다. 모두 잠든 시간 수연은 잠 한숨 오지 않았다. 희미한 거실 조명을 켠 채 바닥에 주저앉아 손등으로 이마를 짚었다. 머릿속에서는 낮에 있었던 고통스러운 대화, 민호의 욕설, 지독한 좌절의 목소리가 반복되었다.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더 참고 견뎌야 할까? 수연은 수없이 자신에게 물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혜은이의 울음, 대현이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 친구들의 연민 어린 시선, 그리고 방금 전 엄마와 하윤이 건넨 마지막 말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수연아, 이제는 네가 살아야 해. 우리도, 아이들도 너 없이 살 수 없어. 긴 방황 끝에 수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걸음마다 무거운 쇠사슬을 끄는 듯 침실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오래된 여행 가방을 끄집어냈다. 이 가방을 처음 샀을 땐 가족 여행에 들떠 미래를 꿈꿨지만 이젠 탈출과 생존만을 위한 짐이 되었다. 속옷, 셔츠 한 벌, 아이들 옷 몇 개, 작은 사진첩, 조금 남은 비상금, 그리고 산산조각난 희망의 조각들까지 차근차근 담았다. 책상 한 구석 아이들의 졸업장과 성적표, 혜은이 그린 가족 그림을 조심스레 접어넣었다.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수연은 얇은 담요를 걸치고 아이들의 방 앞에 조용히 섰다. 문을 살며시 열었다. 혜은이와 대현이 두 아이가 한 침대에 꼭 붙어 자고 있었다. 이따금 꿈에서 깨어나는 듯 몸을 뒤척였다. 수연은 아이들 곁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혜은아, 대현아, 일어나봐. 엄마, 잠깐만 얘기하자. 혜은이 먼저 깨서 눈을 비볐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직 새벽이잖아. 대현이야, 조금만 깨보자. 우리 지금 집을 나가야 해. 아이들은 놀라 눈이 커졌다. 혜은이 급히 묻는다. 도망치는 거야? 정말 진짜 다 끝내는 거야?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는 주저하지 않을 거야. 엄마가 약해서 너희한테 너무 미안했어.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날이야. 대현도 조용히 엄마 손을 꼭 붙잡았다. 어디로 가? 아빠가 또 우리 찾으면 어떡해. 부산 할머니 집에 가자. 엄마가 다 책임질게. 아빠가 따라와도 이번엔 절대 우리한테 손대게 안 할 거야. 엄마가 진짜로 지켜줄게. 혜은은 옷을 입으며 목이 메어 울었다. 진짜 엄마랑 도망가는 게 맞는 거야? 나 아빠가 무섭고 미워서. 근데 한편으로는 더 미워져서 슬퍼. 수연은 혜은의 어깨를 꼭 안았다. 네가 무서워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아. 엄마도 많이 무서웠어. 하지만 우리가 더는 무너질 필요 없어. 이른 새벽 3시 반, 세이는 소리 죽여 신발을 신고 가방을 들었다. 수연은 마지막으로 거실에 한번 눈을 돌렸다. 이 집에서 보냈던 수많은 밤과 아침, 기쁨과 절망이 스쳐갔다. 여기서 울던 만큼 이제는 웃을 수 있겠지. 짧게 숨을 고르고 두 아이의 손을 잡았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혜은이 뒤를 돌아보았다. 밖은 여전히 비가 쏟아졌지만 그 순간 혜은의 감정은 번개처럼 맑게 갈라졌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아빠 없는 세상이 두렵지 않아. 엄마 옆이면 돼. 수연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바라봤다. 이제 정말 안녕이야. 다시는 이 어둠에 돌아오지 않을 거야. 세 식구는 깜깜한 새벽 비 내리는 거리로 나섰다. 우산도 큰 짐도 없이 오직 서로의 온기로만 서로의 어깨를 감싸며 걸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연은 알 수 있었다. 오랜 절망의 밤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도망과 위험한 대면 새벽, 빗방울이 창밖 가로등을 두드리고 있었다. 수연은 두 아이의 손을 꼭 잡곤 역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 떠밀리듯 세 사람은 고요한 거리를 조용히 걸었다. 늘 불안했던 이 집을 뒤로하고 나오는 길. 수연은 한 번도 이렇게 심장이 쿵쾅거린 적이 없었다. 기차역 대합실은 텅 비어 있었다. 혜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진짜 우리가 여길 떠난 거야? 수연은 애써 미소 지었다. 이제 조금만 더 힘내자. 곧 할머니 집이야. 첫 기차가 들어올 즈음 대현이 물었다. 아빠가 우리 찾으면 우리 다시 끌려가는 거야? 수연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젠 달라. 엄마가 우리 지킬 거야. 무조건 약속할게. 출발 신호와 함께 기차 안으로 들어섰다. 쏟아지는 비, 창밖에 번지는 도시의 불빛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새로운 세상을 꿈꿨다. 혜은은 점점 작아지는 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다. 수연은 무언가 놓친 것 같아 자꾸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번만큼은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다. 오전이 밝아올 즈음 부산역에 도착했다. 낯선 공기, 차가운 이른 아침 기운에 세 사람은 서로를 더 꼭 안았다. 집 앞까지 걸어가는 길, 수연은 집 열쇠를 꺼내 들곤 숨을 크게 들이켰다. 문이 열리자 친정엄마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밤중에 연락도 없이 애들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어? 혜은과 대현은 할머니 품에 파묻힌 듯 울음을 터뜨렸다. 수연도 숨죽여 흐느꼈다. 그러나 안도의 한숨을 쉰 것도 잠시 민호의 존재는 금세 현실로 돌아왔다. 점심 무렵 수연의 핸드폰이 쉼없이 울렸다. 익숙한 번호, 민호였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으나 전화와 문자, 메신저로 퍼붓는 폭언과 협박이 끊이질 않았다. 수연아, 어디 숨었어? 애들 데리고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다 죽을 줄 알아. 잡히기만 해봐. 넌 끝이야. 내 집, 내 자식. 감히 뺏는다고? 답하지 않아도 또 전화를 걸었다. 영상을 켜고 대문 앞에서 집요하게 소리치는 영상까지 보내왔다. 수연은 핸드폰을 들고 한참 덜덜 떨었다. 친정엄마는 불안에 찬 얼굴로 물었다. 얘야, 저 인간이 또 뭐라고 하니? 혜은은 벽에 숨어 엄마의 표정만 몰래 훔쳐봤다. 몇 시간 후 민호는 전화 속에서 악을 썼다. 이게 나랑 애들 얼굴 볼 생각이 아예 없는 거냐. 다 죽인다고 했지? 경찰이고 뭐고 내 손에 죽는다. 수연은 성난 목소리로 전화기를 움켜쥐었다. 지금까지와 달라진 점이 있었다. 더 이상 숨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 그리고 아이를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결의. 통화 버튼을 꾹 눌러받았다. 민호 씨, 한마디만 더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이들한테 다신 손도 못 대게 증거도 다 모아뒀어요. 우릴 협박하든 찾아오든 이번엔 당신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전화기 너머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한층 미친 듯 고함을 질렀다. 감히! 네가 감히! 다 끝장이야? 수연은 이를 악물고 전화를 끊었다. 할머니는 무거운 표정으로 긴 의논 끝에 말하였다. 애들, 오늘은 문 단단히 잠그고 나도 집안 지킬게. 수연아, 이제 경찰서에도 신고해두자. 더 이상 피하지 마. 네가 엄마 딸이라 참을성이 컸지만 이젠 우리도 맞서 싸워야지.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와 사진, 아이들 진술까지 미리 챙겨두었다. 혜은과 대현은 이전보다 눈빛이 또렷해졌다. 저녁이 되자 민호는 집 앞에 찾아와 초인종을 난폭하게 눌렀다. 문틈으로 쏟아지는 고함 소리, 넘실대는 폭력의 기운. 수연과 아이들은 창가에서 숨어 서로를 마주봤다. 할머니가 고요히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밤만 넘기면 내일 우린 법과 사람 앞에 설 거야. 그 밤
아이들은 서로 꼭 끌어안고 잤다. 수연도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묵직한 마음으로 결심했다. 이제 내 두려움이, 이 가족의 굴레가 끝날 차례다. 누구도 다시는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새벽 이슬이 내릴 무렵 집안은 피로와 안도의 기운이 교차했다. 하지만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끝없는 법정 드라마, 오래 잠들지 못한 아침. 수연은 부산 가족상담소를 찾아 상담사와 장기간의 폭력, 아이들의 정서 불안,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상담사는 곧바로 변호사를 연결해 주었고, 수연은 민호를 상대로 이혼 및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을 통한 탈출, 단단한 결의와 동시에 끝없는 긴장과 불안이 마음을 짓눌렀다. 민호도 금방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분노와 불안에 사로잡혀 법원과 경찰서에 번갈아 찾아가고 각종 변명과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민호의 변호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상대방이 폭력을 주장하는 증거는 빈약합니다. 자녀 양육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호는 짧고 건조하게 대꾸했다. 내 자식들은 내 거다. 아무나 못 데려가. 첫 번째 조정기일. 수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가족사진, 멍자국이 남은 신체 사진, 상담소 진술서, 아이들의 학교 생활기록부, 수차례 통화 녹취 파일 등을 내밀었다.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거대했다. 민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의 손끝은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다. 판사가 물었다. 수연 씨, 왜 이혼을 결심했습니까? 수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랜 시간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아이들마저 정신적으로 크게 다쳤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저희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상습폭력은 사실이 아닙니다. 가정 불화는 오해와 과장입니다. 아이들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혜은과 대현이 소환되어 폐쇄된 방에서 조사관 앞에 마주 앉았다. 혜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술 마시면 무서워요. 엄마가 맞는 것도 봤고 나랑 동생한테 소리 지른 적도 많아요. 대현도 힘없이 눈길을 떨어뜨렸다. 아빠가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욕을 했어요. 우리도 같이 욕먹었고요. 조사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지는 양측의 반박. 민호는 증언석 앞에 섰다. 전 결코 아내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너무 힘들었고 실수한 것뿐입니다. 모든 걸 다 잃을 수 없어요. 수연은 이를 악물었다. 당신은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줬어요. 아이들도 다 알아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법정 밖에서는 두 가족의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까지 몰려와 각자 다른 입장으로 시끄럽게 대화했다. 일부 친척은 속삭였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잖아. 그냥 참고 살아야지. 수연의 동생 하유는 단호하게 대꾸했다. 참다 이제 살아남으려는 건데 무엇을 더 참아?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이어졌다. 민호는 육아비와 재산 문제에 대해 다 내 돈이다 라고 외쳤다. 수연은 담담히 맞섰다. 이제 가난해도 좋으니 내 아이들까지 뺏길 수는 없습니다. 날카로운 공방 끝에 판사의 결정이 미뤄졌다. 사회복지사의 아동복지평가, 병원의 진단서와 상담 내용 등 추가 자료 제출이 요청됐다. 수연은 절망과 피로 속에 법정 계단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다. 혜은이 곁에 다가오며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 포기하지 말자. 이제 곧 정말 자유로워질 거야. 맞지? 그 순간 민호는 법정 복도에서 수연을 향해 소리쳤다. 너 같은 여자가 뭘 안다고 내 전부를 빼앗으려 해. 다 작정했지? 내 자식까지. 수연은 침착하게 고개를 들었다. 지금이라도 후회하고 돌아가길 바랐는데 당신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 찬 법정. 하지만 그 안에서
수연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기 시작했다. 판결의 순간, 피와 눈물로 얻은 자유법정의 마지막 심리가 있는 날 아침, 수연은 거의 밤을 새웠다. 졸린 두 눈으로 벽시계를 바라보며 손을 꼭 움켜쥐었다. 옆에서 혜은이 엄마의 손등을 감싸 쥐었다. 엄마,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우리 정말 이길 수 있지? 수연은 작게 중얼거렸다.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법정 앞, 오전부터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있었다. 수연의 엄마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누가 뭐래도 네가 오라. 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세상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라. 재판정 안은 잔뜩 긴장감이 감돌았다. 판사와 배석, 양측 변호사, 그리고 양가 가족들이 자리했다. 민호는 피곤과 분노, 자포자기의 기색이 엿보이는 얼굴로 법정 자리에 들어왔다. 마지막 증거 제출 시간. 수연의 변호사는 사진, 오래된 진단서, 아이들의 심리 상담 기록, 학교 선생님 및 이웃의 진술서, 핸드폰 녹음 파일까지 한 뭉치로 제출했다. 민호는 불안한 눈으로 자료를 바라보다가 변호사에게 소리치듯 속삭였다. 도저히 다 내 말은 무시하는 거야? 저 증거가 다 진짜야? 변호사는 당황스럽게 민호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판사는 증거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마지막 신문. 혜은은 단단한 눈빛으로 일어섰다. 아빠는 어릴 때도 자주 화내셨고 엄마를 때렸어요.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항상 우리가 나쁜 아이라고 소리칠 때였어요. 저는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가족을, 특히 엄마를 다시는 눈물 흘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대연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무서웠어요. 이혼하면 친구들한테 놀림받을까봐 불안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엄마랑 누나, 나 셋이서 새로운 시작하고 싶어요.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거짓말이야. 저 애들이 지금 엄마랑 누나한테 세뇌당한 거라고. 내 아이들이 감히 나를 배신해? 판사는 단호하게 민호를 제지했다. 증인, 더 이상 소란을 피우면 퇴정 조치합니다. 마지막 진술 기회.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른 입술을 적셨다.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너무나 많은 밤을 울며 보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하나하나 한 사람이 폭력에 무너져 내릴 때 가족 전체가 어떻게 아파지는지 직접 겪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남은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게 해주고 싶습니다. 제발 저희 셋에게 자유와 평화를 되찾을 기회를 주세요. 밖에서는 사회적 시선도 매섭게 돌았다. 가족을 아는 동네 이웃들은 수근거리고 친척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순간을 지켜보았다. 한 친척은 그래도 아이들 생각해보면 타협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속삭였고 반대로 하유는 이제 언니가 해방됐으면 좋겠어. 충분히 아팠잖아 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다. 본 법원은 수연 씨의 이혼 및 단독 양육권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민호 씨는 가족의 동의 없이 접근 금지, 주거에서 퇴거할 것을 명령한다. 순간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재차 소란을 피웠다. 이건 불공평해. 난 아무것도 못 지켜? 내 가족을 이렇게 빼앗기고도 가만히 있으라고? 법정 경위 둘이 달려와 민호를 제지했다. 민호는 끝까지 소리쳤다. 다 망쳤어. 내 인생도 가족도 전부 다 너희들은 후회하게 될 거야. 법정 안은 눈물과 한숨, 안도의 숨결이 뒤섞였다. 수연은 아이들을 와락 껴안았고 혜은과 대연도 엄마 품에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법정 문을 열고 나온 순간 비로소 서로 손을 맞잡는 세 사람. 수연은 속삭였다. 우리가 흘린 눈물과 아픔이 이제 끝이야. 이제부턴 우리 셋이서 다시 살아갈 수 있어. 혜은은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안 무서울 것 같아. 우리 진짜 자유로워진 거 맞지?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새 출발이야. 밖에는 밝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피와 눈물로 얻은 자유가 그들을 천천히 감싸 안았다. 새로운 결말. 목포 항구의 분식집 따뜻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5월. 수연은 두 아이와 함께
목포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부산 법정에서 자유를 얻은 뒤 고요한 항구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내었다. 박스와 가방, 몇 벌의 옷, 가족 사진 한 장이 전부였으나 새 식구는 오랜만에 설렘으로 가득 찼다. 여기서 진짜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혜은이 두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수연은 힘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만의 새로운 집이야. 옛날 일 다 잊고 앞으로는 웃으면서 살자. 이사 온 날 밤 수연은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혼잣말했다. 잘 버텼다. 정말 잘 견뎠어. 이곳에선 모진 시절을 훌훌 벗어던지는 거야. 며칠 뒤 수연은 오랜 꿈이었던 작은 분식집을 열기로 했다. 목포항 부근 오래된 주택가의 1층에 자그마한 가게를 임대하고 직접 간판을 달았다. 하루에 손님이 몇 명만 와도 돼. 꼭 부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셋 배불리 먹고 함께 웃으면 그걸로 충분해. 혜은과 대현은 엄마와 함께 시장을 다니며 신선한 재료를 사고 작은 테이블에 앉아 매일 메뉴를 상의했다. 김밥은 안에 뭘 많이 넣으면 더 맛있고 오뎅국은 매워도 좋을 것 같아. 엄마, 내가 유부초밥도 해볼게. 개업 준비로 바쁜 나날, 동네 사람들은 새 이웃을 반갑게 맞았다. 잘 오셨어요. 이 동네는 다들 따뜻해서 걱정 마세요. 늙은 집주인 할머니는 직접 만든 배추김치를 가져다 주며 어려움 생기면 언제든 말해. 나는 옆집이니까. 드디어 개업일. 아침부터 항구엔 손님이 오가며 파도 소리가 들렸다. 가게 창문 너머로 새 파란 간판 해님 분식이 반짝였다. 수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미리 준비한 김밥과 뜨거운 오뎅국, 계란말이, 유부초밥을 진열했다. 혜은이 정성스럽게 만든 작은 장미꽃 장식이 유리창에 붙었다. 첫 손님은 인근 공사장의 막일꾼 아저씨였다. 장사 시작하셨나요? 고단한 아침엔 김밥 한 줄이 최고죠. 수연은 정성을 담아 김밥을 썰고 따뜻하게 오뎅국 한 그릇을 곁들였다.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저희 사정이 있어서 멀리서 이사 왔어요. 이젠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정직하게 웃는 얼굴, 수더분한 목포 사투리, 혜은과 대현이 손님에게 인사하며 주방을 거들 땐 작은 가게가 온통 생기로 들끓었다. 오는 손님마다 음식이 정말 맛있네! 라고 칭찬했고 이웃집 학생들도 간식으로 들렀다가 집까지 포장해 갔다. 바쁜 점심시간, 수연은 땀에 흠뻑 젖어도 얼굴에서는 옅은 미소가 지워지지 않았다. 아이들과 함께 읽어가는 이 공간에서 자신도 서서히 상처에서 회복되어 간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기 전 문 밖에서 익숙한 기척이 들렸다. 문을 바라보니 저 멀리서 민호의 그림자가 맴도는 듯했다. 예상치 못하게 목포까지 찾아온 민호. 그는 가게 창밖으로 크게 외쳤다. 수연아, 감히 나를 버리고 여기서 새로 시작한다고? 아이들 데리고 뭐가 그렇게 떳떳해? 이게 네 행복이야? 깜짝 놀란 혜은과 대현이 엄마 뒤로 숨었다. 가게 근처 주민들이 소란에 놀라 몰려왔다. 수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굳은 표정으로 문을 열고 나아가 민호를 마주봤다. 민호 씨, 여긴 더 이상 당신이 설 자리가 아니에요. 한때는 당신이 내 전부였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 가족을 멀리서라도 축복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민호는 답답한 듯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다시 내 인생 망쳐놨어. 그러나 이젠 아무도 그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았다. 곁에서 바라보던 주민 한 명이 조용히 말렸다. 여보게, 여긴 그 가족이 새 삶을 시작하는 곳이야. 이만 돌아가. 민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겁게 고개를 떨구었다. 수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곳은 나와 아이들의 두 번째 인생이에요. 제발 우리 곁을 떠나주세요. 민호는 침묵 속에 사라졌다. 가게 안 세 식구는 곤두섰던 마음을 가라앉히며 서로를 꼭 껴안았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항구로 나갔다. 항구 난간에 앉아 세 사람은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엄마,
이제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지? 혜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수연은 조용히 그래,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어 라고 대답했다. 파도 소리에 실려온 바닷내음과 항구의 불빛, 그리고 두 아이의 웃음. 세 식구의 미래에는 이제 고통이 아닌 희망이 흐르고 있었다. 자유와 용기, 그리고 기적처럼 찾아온 평화. 수연은 바다 건너편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번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 아이들과 내 힘으로 끝까지 잘 살아가겠다.